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마음보약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연인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바로 소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핵심에는 말이 존재하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칭찬을 아무리 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벽을 느끼는 순간이요. 혹은 나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쌓이고 결국 관계가 틀어지는 아픈 경험 말이죠.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언어는 우리 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칭찬 100번, 아니 1000번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그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다듬고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3가지 지혜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겁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 인간 심리와 소통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전과는 다른 눈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비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지혜로운 탐험에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알아내려 애쓰죠.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오해의 벽에 부딪히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는 타인의 겉모습이나 단편적인 말에만 집중하여 성급하게 판단하려 들기 때문일 겁니다. 혹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편견이나 선입견에 갇혀 진실된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겉모습이나 몇 마디의 표면적인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복잡한 가치관, 인생의 신념,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진정한 의도를 헤아리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과 인내를 들여 정교하게 탑을 쌓아 올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의 견고한 벽돌을 신중하게 쌓아 올리듯 우리는 타인의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그 맥락을 심도 있게 해석하며 그들의 본 모습을 서서히 알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을 깨부수는 용기와 자기 성찰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나아가 스스로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귀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과정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타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잠재된 지혜와 통찰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의 여정은 우리를 더욱 넓고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이해하려는 여정은 곧 자기 탐구의 여정이자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위대한 모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칭찬 100번보다 결정적인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공감과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고 헤아려주는 깊은 마음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귀인 이론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귀인 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를 설명하는 심리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행동과 감정의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과 감정을 공감하려 애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화를 낸다면 단순히 화를 내는구나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왜 화가 났을까? 어떤 상황 때문에 저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당신이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군요. 참 힘드시겠어요. 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큰 위로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적 이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는 세계적인 설득 전문가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의 설득의 법칙 중 호감의 법칙과도 상통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들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됩니다. 칭찬은 때로 의도적이고 계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진심 어린 공감과 이해는 가식이 없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에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과 신뢰를 안겨줍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침투하는 열쇠와 같으며 이는 어떤 칭찬보다도 강력한 관계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그들의 내면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감과 이해는 단순한 지적인 활동을 넘어 감정적인 교감을 통해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아름답게 다듬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결정적인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진정성을 담은 경청입니다. 아름다운 말은 단순히 유려한 표현이나 뛰어난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려는 깊은 경청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에 급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다릅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의 비언어적인 신호들, 즉 표정, 제스처, 신체 움직임, 눈빛의 흔들림, 목소리의 톤, 속도, 음량 등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결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 즉 비언어적 요소들이 진실을 더욱 명확하고 은밀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때로 의도적으로 꾸며내어 진실을 가리는 가면이 될 수 있으나 몸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거짓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는가 아니면 확신에 차서 고정되는가? 그의 손은 편안하게 놓여 있는가 아니면 초조하게 움직이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세한 떨림이나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는가?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을 면밀하고 예리하게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정한 감정이나 본연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다고 애써 말하는 이의 눈빛이 흔들리거나 어깨가 움츠러든다면 그의 언어적 표현은 진실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비언어적 신호는 언어적 표현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더욱 풍부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생성합니다.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훨씬 크며 심지어 언어적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하고 진실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주의 깊게 경청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경청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당신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관계의 신뢰를 쌓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고 싶다면 먼저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존중의 태도는 곧 아름다운 말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계신가요? 혹시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할 말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세계에 초대받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더 집중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말을 아름답게 만드는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말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수용자 분석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듣는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배경, 가치관,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에게 가장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휴리스틱이라는 인지적 편의 방법을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이러한 휴리스틱은 정석이 없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상황에 따라 편하고 쉽게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휴리스틱을 이해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에 맞춰 소통한다면 우리의 메시지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추상적인 희망보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상대방이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라면 굳이 칭찬을 남발하기보다는 그의 노력과 과정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설득 전략처럼 관계주의적 특성이 강한 한국인에게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설득에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설득은 기술이 아닌 공존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존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설득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되는 태도이며 결국 나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더욱 깊이 와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 지혜입니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 전달입니다. 언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고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은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말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언어의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낙관적 편견 아프터미즘 바이어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은 자신이 경험할 가능성을 높게, 부정적인 사건은 낮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에 더 잘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강점을 칭찬하고 그의 노력을 인정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고 지지해주는 말 한마디는 칭찬 100번보다 더 큰 용기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에게 힘을 얻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말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그의 삶에 희망의 빛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가진 어려움과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찾아주고 작은 성공이라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법칙 중 하나인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 사용은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그것, 즉 진정한 공감과 이해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어떤 기술이나 전략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결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성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모든 아름다운 말과 행동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오늘 제시된 이 지혜들은 상대방의 본 모습을 파악하고 말을 아름답게 하며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고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우리 안에 뿌리 깊은 편견과 한계를 깨닫는 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홀로선 자만이, 즉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포용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본 모습을 왜곡 없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더욱 조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내가 아니라 오히려 주체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분명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은 삶의 가장 큰 지혜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의 여정에 밝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보약이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마음보약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지혜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외에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지혜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